축덕과 추갈무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6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주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주영민이고요. 지난 2주 동안 전 세계 축구는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에이. 축덕숙덕만큼은 멈춰서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멈춰서고 말았죠. 네. 본의 아니게. 저희는 그냥 잠정 연기를 했죠. 잠정 연기하고 다시 재개를 네. 하는. 그렇죠. 2주 중단. 요즘에 그 축구뿐만 아니라 경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그쵸. 경기 취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뉴스는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아이템을 찾으러 이정찬 기자와 성룡 기자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고 지난주에는 일정을 맞출 수가 없어서 네. 주시은 아나운서가 일정을 변경하면 맞출 수 있었지만 네. 저요? 저희 중심이잖아요. 네. 축덕의 중심. 주시은 아나운서의 일정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요? 맞출 수가 없어서 한 주 쉬게 됐습니다. 금시초문. 2주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죠. 네. 시시각각 변합니다. 진짜. 뭐 가장 최근 이슈는 일단 도쿄올림픽이 도쿄올림픽. 결국 연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네. 우리 축구 대표팀도 이제 어떻게 네. 뭔가 좀 전략을 새로 짜야 되지 않느냐. 이 어떡하죠? 시점에 네. 근데 어떻게 아직 결정이 난 게 없어서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 또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찬 기자가 어제 김학범 감독을 만나고 왔습니다. 와, 오늘 단독? 생신이에요, 또 모르겠어.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늘이 24일인가요? 3일인가요? 오늘 날짜. 24일. 오늘 날짜. 네. 생신 축하드립니다. 원래는 이제 한번 모셔보려고 축덕수덕에 했는데. 서울에 네. 계세요? 죽전. 국전이요? 뭐 장학금 가깝네요. 주세요. 그래서 딱히 요즘에 하시는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러세요. 등산 맞아요. 다니시고 그런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모셔보려고 했는데 방송을 좀 이렇게 꺼려하셔서. 예. 그러니까 인터뷰는 얼마든지 하겠는데 네.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 전화 인터뷰라도 하면 음.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정찬 기자와 축구팀이 김학범 감독과 점심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올림픽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오늘 그 중심으로 오.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딱 궁금한 이야기네요. 네. 자, 주시은 아나운서. 아유,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네. 2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별반 다를 것 없이. 별반 할 게 없었죠. 네, 아니 지난주에 제가 음. 유독 녹화가 또 엄청 늦게 끝났어요. 이 앞에 녹화가. 그래서 평소대로 이 녹음이 있었으면 또 굉장히 늦을 뻔했는데 아하.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다행히-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빵꾸가 났구나. 네. 오늘도 약간 20분 늦춰진 바람에 더 네. 제 시각에 맞춰서 올 수 있던 거 아니었나요? 맞아요. 다행히 오늘은 왜 이렇게 녹화 좀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길어져요 거기에? 오늘은 또 수학 강사 선생님 수학 강사가 나와서 외부 인사가 한 분씩 오셔가지고 네, 시간을 이게 잡아드시는구나. 길어져요. 그래서 또 오늘 불만이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니 불만 없습니다. 네. 주시은 아나운서가 그 오전 스케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축덕숙덕의 녹음 시간이 짧아집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또 요거 네. 끝나자마자 바로 부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러니까요. 끝내야 돼서 제가 빨리 와야 자, 되는데. 오늘은 짧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뽕 작가 박진영 씨. 네, 오늘도 왔습니다. 뽕 작가 박진영입니다. 네, 비디오 먹음 만들 거리 없어 어떻게 해요? 네, 저는 진짜 스포츠 이슈가 없어서 어. 가끔씩 그냥 뭐 사회 이슈 맡고 있을 때도 있고요. 요 근래는 계속 선수들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찾고 있어요. 요새 많죠. 요새 또 스테이 애톰 챌린지라고 해서 뉴스에도 네. 나왔어요 주말에. 유럽 선수들 위주로 그 휴지심 발로 차는 거 있잖아요. 네. 그루마리 휴지. 그거를 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짜깁기 해서 내보내고 있고 뉴스에도 하는데. 나왔어요. 김병지 골키퍼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네. 김병지 골키퍼의 거의 일대기에 가까운 호병지. 전기에 가까운 사건. 호병지. 여러 제 목소리도 것들을 잠깐 굵직굵직하게. 네. 다음 주에는 그 만우절 금방으로 해서 한일전 있거든요. 그 만우절에 한일전 이겼던 거 98년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게 98년? 황선홍 그 네, 비 오는 복귀에서 날. 저 보러 보러 왔어요. 왔어요. 잠실 그게 종합운동장에서. 98년 월드컵 예선이었는데. 그때 보러 예선 가셨어요? 경기는 네, 아니고 네. 그때 그냥 그 그 비슷하게서 월드컵 황소영 선수가 그 친선전. 오버헤드킥. 오버헤드킥은 아니고 약간 가위차기 같은. 그렇죠. 그게 네. 친선전이었나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좋은 타이밍이 있었는데 그때는 못 차시고. 아하. 그래서 한일전 2연패를 내리하고 만우절에 좀 거짓말같이 승리를 이끌었던 황선홍 선수의 슬라이딩 얘기를 세리머니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내보낼 기획입니다. 좋네요. 기억나네요. 옛날 리포트 막 찾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찬 기자 뭐 축구를 하든 안 하든 바쁩니다. 지금 오늘도 뭐 컬링 대표팀 그 이정찬 기자가 단독 취재한 게 있었는데 비리 고발한 거 그게 오늘 감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네. 거기 취재 갔다가 또 근데 그게 큰일이에요. 감사를 어제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갑자기 기재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대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거를 비대면으로 해라. 근데 감사를 감사를 비대면으로 할 비대면으로?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오후에 회의를 한대요.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잠깐 중단을 하고 다시 재개를 할지. 비대면으로 하란 얘기는 검사를? 부르지 말란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컬링 연맹 사무실 딴데 보고 하면 안 돼요. 앞에 불러놓고 마스크 쓰고 비대면 대면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야. 아니면 서로 대면하게 하든지. 그렇죠. 원래 대면한 관계니까 사실 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대면하게 감사합니다. 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지?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음. 일단 오후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뭐 그 얘기도 어떻게 하면 고민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2주라는 기간 동안 안 해서 그런지 댓글들이 많이 왔어요. 오 진짜 많이 왔네요. 예, 댓글이 왔는데 뭐 건바이건님 이렇게 읽어야 하는 게 맞죠? 건바이건이 아니라 네. 건바이건님과 우리 동네 고양이 순시민님, W님 이 뭐 좀 아쉬워하셨죠? 네. 음. 한 주 쉬어서 그리고 우리 동네 고양이 순시민님이 이제 섭섭합니다 하고 또 2개를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예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K리그 역대 감독들 중에서 전술적 혹은 성적 또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할 감독들은 누가 있을까요? 나때이긴 한데 김호 감독, 니폼니시 감독 등이 생각나네요. 누가 생각나나요? 주시은 아나운서는? 네? 이런 역대급 감독. 주시은 아나운서 머릿속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감독. 봉준호 감독, 유상철 감독님. 유상철 역시 감독님. 역시 젊은이. 네. 가장 최근에 네. 그렇죠. 유상철 감독님은 사실 저희는 뭐 선수 때 너무 많이 굉장히 대표팀을 오래 했기 때문에 선수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감독으로서의 그 이미지는 잘 크게 남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최근에 그 얼마 전에도 뭐 기사가 났던 것 같아요. 근황에 열심히 대해서 찍은 나왔죠. 분이시죠? 열심히 네. 하시고 일본도 한번 갔다 오시고. 네. 네. 요코하마에. 그래서 뭐 좀 반가운 뉴스였습니다. 뽕 작가는요? 저는 뭐 비교적 주목 안 받으신 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핀베어백 감독님이 좀 주목 떠오르는데. 받은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안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의미를 부여할 그래도 감- 누구나 나의 생각할 주먹, 수 있는 나의 사람 주먹을 말고. 받아라. 그러니까 나 여기까지 안다. 뭐 약간 잘난 척 하고 싶었다. 이런 배우백 거죠. 감독은 어떤 면에서 사실 뭐 굴곡이 좀 있었으면 아쉬움이 있었고, 남는다? 예, 뭐 아시안컵 때 뭐 매번 승부차기 가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 그 한국에 부임하는 외국인 감독 중에 항상 그 노렸던 게 있잖아요. 포백 수비. 이걸 어느 정도 고착화하는데 나름의 기여를 했다. 이 정도까지는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맞나요, 이정찬 기자?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고요. 일단 고인이 되셨으니까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사자 명예훼손. 진짜 그렇구나. 오만 감독 가시다가 네. 네. 투병 생활을 맞습니다. 하시고 그때 이제 아시안컵 때 돌아가시죠. 머리 이게 그렇죠. 많이 빡빡- 빠지셔갖고. 머리 이렇게 민머리로 나오신 모습 봤었는데 그렇죠. 핀베어백 감독은 저한테 이제 코치로 오히려 2002년 그렇죠. 월드컵 때 그 이미지가 강해서 대표팀 감독은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 연장선에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우리 대표팀의 포백을 처음 시도해 보려고 했던 거는 히딩크 감독인데 실패를 했고요. 실패했죠. 네. 아드보카트 감독이 와가지고 다시 포백을 했죠. 네, 다시 했는데 사실 좀 그것도 뭐 만점을 주기는 어려웠던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아마 뽕 작가가 기억하는 핀베어백이 이제 뒤에 맡았으니까 독일 월드컵 때 우리가 3백이었나요? 4백이었나요? 독일 월드컵 때 두 개를 네. 다 썼던 다 걸로 썼던 알고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저도 뭐 이렇게 아까 그 감독님 떠오르는 감독님 하면은 전술적으로 떠오르는 감독님 박종환 감독하고 김학범 감독 정도 떠오르는데 김학범 감독은 지금 연결선에서 우리 프로리그 K리그에 한국적인 포백을 가장 먼저 도입해서 정착시키신 그렇죠. 분으로 이제 일단 학범슨이 떠오르고 박종환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청소년 월드컵 그러니까 청소년 대회의 경기 영상을 지금도 한번 보시면은 정말 바르셀로나 저리 가라 하는 티키타카입니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뛰죠. 네, 엄청나게 뛰어요. 비하하시는 분들은 빠따타카라고 하긴 하니까 이게 그렇죠. 좀 맞는 강압적이고 만큼 강압적이어서 뛰는 그러니까 사실 공식을 그러니까 축구에서는 그런 공식이 잘 안 통하는데 농구의 패턴 플레이처럼 얘는 받으면 얘한테 주고 얘는 받으면 얘한테 주고 이런 거를 무한 반복을 해서 정말 그 패스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했던 감독님이어서 아무튼 경기 그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훈련량이 얼 빠따가 들어갔다. 어마무시하게 빠따를 바르셨다는. 네, 마다를 뭐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이었고 대성공했죠. 그 당시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죠. 엄청난 네. 충격이었던 박정환 감독 맞습니다. 진짜 한국 축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업적을 남기신 분인 건 맞고 저는 여기 써주신 두 분 김호 감독, 니포미시 감독이 정말 그렇죠. 저도 강한 인상을 남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포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면 처음 도입하신 분이 아닌가 니폼니 씨 감독이. 예. 그래서 그 예전 유공 감독 그렇죠. 하셨죠. 부천 때는 또 이 목동 예. 겹치시지 그러니까 않나요? 저는 니폼니 씨 감독 때는 축구를 담당하지 않았었고 그 후계자라고 했었던 조윤환 감독님이 부천 SK를 이끄실 때 그 예. 포백의 그 재미를 보여줬죠. 이게 약간 물밀듯이 들어갔다가 이렇게 약간 간격을 유지하면서 맞아요. 하는 축구.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 전에 그런 축구를 보여주셨던 것 같고 김호 감독님은 워낙 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죠.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 1996년부터 8년 동안 수원 삼성을 맡으셨는데 이때가 뭐 거의 전성기였죠. 그러니까 리그 2번 우승했고요. 그다음에 리그컵 4번, 와. FA컵 1번, 슈퍼컵 2번, 그리고 아시아 클럽 챔피언십 2번, 아시아 슈퍼컵 2번 우승을 와. 했습니다. 와, 거의 네. 다 쓰셨네요. 근데 좀 재미있는 게 김호 감독의 전술이라고 하면 글쎄 워낙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은 팀이었기 때문에 네. 딱히 뭐 전술이 크게 빛이 나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확실했던 건 미드필드진이 엄청나게 화려했죠. 아. 그때 이제 고종수, 그다음에 데니스, 그다음에 서정환, 네, 그 정도. 뭐 이런 공격형 미드필더들이 뭐 엄청난 화력을 내뿜었던. 국제급 미드필더진이었네요. 그래서 보면 98년과 99년에 정규리그 우승과 그리고 슈퍼컵 우승, 뭐 FA컵, 리그컵 이거 다 1년에 4관왕을 한 게 있어요. 아마 전무후무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넘었네요. 예. 그리고 98년, 99년을 국내를 싹쓸이했다면은 2000년과 2001년에는 아시아를 싹쓸이합니다. 이야. 그래서 아시아 클럽 챔피언십, 지금 챔피언스리그라고 볼 수 있죠. 뭐 좀 예. 작은 규모의 대회이긴 했지만 네. 아시아 클럽 챔피언십을 2년 연속 우승을 했고 또 2년 연속 아시아 슈퍼컵을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를 먼저 2년 연속 정복을 하고 그 다음 해부터 또 2년 연속 아시아를 정복한 거의 뭐 K리그 최고의 업적이라고 한다. 뭐 전북의 최강희 감독도 있지만 아마 김호 감독이 전설적인 기록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댓글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아이디만 말씀을 드리면 HD 송영준님, HBD, 해피 벌스데이. 해피 벌스데이인가? HB가 연필 아니에요? HB. 사비, 입이 HBD. 연필은 4비죠. 진하게 그렇죠. 그냥. 그 아트모는 뭘까요? 아트모 씨, 하이모는 아트모 알아서. 씨가 보내주셨고요. 그다음 다비드리, 그다음에 노력충, 노력 좋습니다. 다비드리가 또 보내주셨고 사방가미, 사방가이. 샤방가이. 노안이 와가지고 사방감이 됐네. 이분 빵 터지시겠다. 팔방사방. 죄송합니다. 이분 아이디 바꾸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방이 다 뭔가 가미돼 있는 것 같아서. 자, 바꾸실 것 알겠습니다. 같아. 자, 그리고 이제 네. 질문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오호. 질문도 좀 좋은 질문들이 와 있어요.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네, 이재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듣고만 있다가 시국인지라 질문으로 도와드리고 무엇이든 앙하고 물어보기 위해 오랜만에 메일을 작성해 봅니다. 되게 재밌는 질문을 주셨어요. 지난번 K리그 마스코트 이야기를 나누신 거에서 생각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에는 백호라는 마스코트가 있는데 백호의 탄생 배경과 제작 당시 이번 엠블럼 교체 때처럼 논란은 없었는지 엠블럼 변경에 따른 백호의 성형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플라스틱 서저리. 네, 덧붙여 다른 국가대표팀에도 동일하게 마스코트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우리 또 네. 플라스틱 서저리는 또 뽕작가가 한 플라스틱 하잖아요. 눈썹에 플라스틱 이제 칠했죠. 눈썹 플라스틱. 예. 진짜. 아, 진짜. 꾸미는 남자예요. 네.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네 또. 꾸민 듯 안 꾸민 듯. 처음에 백호의 탄생 배경, 글쎄요, 배경이라기보다는 이제 갑작스러웠는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태극마크를 달았잖아요. 네. 태극기를 달았었는데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제 그런 외외 그 축구 전통이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이렇게 문양을 달죠. 예, 전통 문양을 나라별로 이제 나라가 아니라 이제 협회 문양을 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좀 선진 축구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배경에서 시작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룰은 아니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월드컵은 나라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게 아니라 각국의 축구협회를 대표해서 나오는 대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국기를 달고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 통념이 이제 확산이 되면서
각 협회를 대표하니까 협회를 대표하는 우리의 엠블럼을 만들자라고 한 게 그렇게 된 거고요. 올림픽에서는 각 나라를 대표하기 대표. 때문에 엠블럼을 달지 않고 그 자리에 태극기를 답니다. 재밌는 얘기네요. 일본도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주로 국기를 꽤 오랫동안 달았고 달았죠. 예. 일본이 먼저 이제 그거를 깼죠. 일본이 먼저 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엠블럼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약간 조잡하다는 얘기가 좀 많았죠.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 호랑이 말씀하시는 호랑이 거죠? 기존의 네. 호랑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순해 보인다. 좀. 순해 보인다고요? 순해요. 이게. 근데 좀 자세히 보면 눈망울이 좀 맞긴 하네요. 눈이 깊은데. 네. 팀장님 눈 같은.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엠블렘이 또 바뀌면서 최근에는 조금 논란이 좀 됐던 거고 최근에 바꾼 거는 이유가 있나요? 너무 복잡해서 그때 바꿨다고 네, 했죠. 단순화. 단순하게. 세계적으로 단순화가 트렌드다라고 했는데 좀 너무 많이 근데 이렇게 엠블렘을 중간에 바꾸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해외 사례 보면 바꾸기는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아. 단순화하거나 아니면 기본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벅스 그쵸. 생각해 점점 보시면 주민하는 그 아. 스타벅스로. 스타벅스의 기본 틀을 두고 점점 주민이 돼서 이제 얼굴만 남았습니다, 사실. 나중에 코까지 가나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검색해 보시면은 나오기는 근데 해요. 잉글랜드라든가 이런 거 보면 되게 복잡하잖아요. 잉글랜드 거기도. 복잡하죠. 복잡한 나라들도 꽤 있어요. 예쁜데. 여기서 이제 성형 가능성에 가능성.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있나요? 그 조금 더 아마 이 여기에서 이제 베코라는 마스코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베코 네. 지금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거는 마스코트 베코의 엠블럼. 엠블럼. 마스코트가 탄생한 거는 2010년 5월입니다. 2010년 5월 이제 월드컵을 앞두고 공모를 해요. 이때도 공모를 해서 팬들에게 좀 더 그 이제 엠블럼이나 우리 상징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해가지고 나온 게 이 베코라는 마스코트입니다. 귀여워요. 네. 그리고 베코 마스코트가 순하다는 거였었구나. 예. 엠블렘이 순하다는 게 아니라. 그 뜻이군요. 그러니까 엠블럼은 그렇게 순한 상은 아닌데.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처음에 요 탈을 만들고 귀여워. 탈을 베코로 활동하신 분은 현재 축구협회 홍보팀에 계시는 직원. 아. 당시에는 축구협회 홍보팀에 안 계셨고. 펭수 아. 본체 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렇죠, 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쓰고 다니면서. 예. 아우, 그렇게 힘드셨겠다.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알바를 공용하신다고 경기 때마다 아. 필요할 때마다. 당시에는 축구협회 직원 한 마리 더 필요하다 그러면 직접 하셨던 거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이제 엠블럼도 바뀌었는데 마스코트도 성형이 가능하냐? 네. 단독 단독.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와. 근데 이거는 좀 실망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귀여운데. 귀여운데 충분히 귀여운데. 그래서 최근에 그래서 베코 인형 땡처리를 했죠. 90%막 80%. 그래서 할인이 그렇게 들어간 거군요. 아니 뭐 그런 건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아마 입고 있는 그 유니폼의 엠블럼 뭐 이런 것도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러네. 그렇긴 할 텐데 일단은 베코가 갑자기 아무튼 조금 또 열심히 성형을? 지금 안 성형을 칼져지려나? 준비하고 견적이 있고요. 어느 정도 쌍꺼풀? 나오려나? 모르겠어요. 안 칼져질 것 같아요. 눈썹이 좀 짧긴 하네. 좀 더. 근데 아무래도 이건 마스코트기 때문에 어린 팬들도 많고 해서 조금 더 귀여운 이미지로 가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미지 원래 이어가서. 마스코트는 귀여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리카 베코 같이. 중에서 제일 귀여운 거는 수호랑이죠. 그거 잘 반답이랑 만들었잖아요. 수호랑. 평창 올림픽 때 네. 마스코트. 수호랑 반답 인기 엄청 많았는데. 사실 호랑이가 이렇게 이게 스포츠 약간 상징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88 올림픽 때잖아요. 호돌이. 그때 호돌이가 탄생했을 그때 때도 느꼈는데. 그 처음에는 그 토끼와 호돌이가 그 국민들 여론조사를 통해서 토끼하고 호돌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마스코트를 선정 배경에 참여하셨던 분이 얼마 전에 인터뷰했던 걸 봤는데 대부분 이제 토끼 쪽으로 많이 갔대요. 왜냐하면 군부 독재 시대였기 때문에 약간 국민들은 좀 순한 걸 좋아한다. 순한 걸로 해야 이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서 했는데 당시 그 전두환 대통령이 토끼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이야? 너 토끼라 그러냐? 막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타이밍도 보고 있었는데 토끼려고 그래서 토끼지 말고 호랑이로 해. 그 한마디에 그냥 호랑이로 바로. 결정이 되면서 호돌이가 됐고 호돌이가 굉장히 성공적인 마스코트. 네. 그렇죠. 굉장히 올림픽 마스코트로 많이
회자가 됐던 마스코트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호가 탄생을 그렇죠. 했죠. 그리고 뭐 2018년에 평창 올림픽 때도 백호가 다시 했고 그 저도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 어렸을 때는 한반도 모양 이렇게 하면은 그걸 토끼 네. 모양이라고 토끼냐 호랑이냐 네. 갖고 그렇죠. 했었는데 네. 그게 뭐 토끼가 뭐 일제가 그렇게 뭐강 맞아. 저도 그렇게 얘기 배웠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호랑이다. 뭐 호랑이로 바꿨다. 일본 섬은 호랑이 똥이고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럼 이름도 바뀌진 않겠지? 아이 그럼요. 이름은 이름은 네. 바뀌지 않죠. 숫자도 참 마음에 들어요. 그 백 넘버가 105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센스 있게 잘한 것 같은데. 뭐 그리고 나온 김에 아까 다른 나라 얘기하셨잖아요. 105면 105호 아니에요? 엑스라지. 엑스라지. 엑스라지죠. 그 잉글랜드 3사자는 이거는 그 잉글랜드 왕실에서 쓰는 문양이래요. 그래서 왕실의 오. 허락을 받고 쓰고 있는 거고 오. 네덜란드가 사자잖아요. 그 엠블럼에 그거는 그 역시 왕가의 공식 문장이라고 합니다. 오.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이제 수탉. 근데 네. 프랑스 상징하는 이제 동물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제 백호가 들어가 있고 독일 축구협회 또 그 엠블럼 보면은 독수리가 들어가 있죠. 얘도 이름이 있습니다. 얘는 파울러래요. 파울. 왜요? 파울러. 에? 왜요? 풀 이름 아니에요? 이름까지는 파울을 많이 하나 보지. 이거 파울라는 건가? 리키 파울러. 프로 파울러. 골프를 잘 치나? 네, 아무튼 뭐 왜 브라질 파울러지? 우리 브라질 뭐 삼바 군단이라고도 하지만 뭐 카나리아 군단이라고 카나리. 하는데 네네네. 그 카나리아가 그 새가 그 브라질의 마스코트여서 그렇지만 엠블럼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근데 뭐 이렇게 엠블럼에 독수리를 넣은 나라들이 사실 많아요. 아까 얘기한 아프리카 쪽에 좀 네, 있잖아요. 나이지리아도 나이지리아. 이제 뭐 슈퍼 이글스라고 해가지고 걔네 그 독수리를 넣어놓고 러시아가 또 쌍두 독수리라고 해서 머리가 두 개인 그 알바니아인가 그 나라인데 원래 러시아 국기에 쌍두 독수리 들어가 네. 있는 나라가 알바니아로 기억하는데. 그 다 모아놓으면 독수리 오용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미안하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세류로 가면은 일본 아까 말씀하신 일본 같은 경우에 삼조고죠. 그러니까 네. 다리가 세 개 달려 있는 까마귀. 네. 그래서 하나가 한 다리로 공을 잡고 있고 나머지 두 다리로 서 있죠. 아 반칙이네. 봤습니다. 참 까마귀 좋아해. 아 맞습니다. 알바니아가 쌍두 독수리 맞네. 그렇군요. 국기에. 네 국기에 까마귀 참 좋아해. 이렇게 돼. 있는. 네, 네. 이런 비슷한 모양이 어. 러시아 그 축구협회 그래요? 엠블럼에 오. 있습니다. 좀 거미 같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또 있죠. 네, 코로나19 사태 와중 K리그 외국인 선수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상 격리인 상황에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데 특히 외국인 선수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왜 안 바뀌었어요? 엄청 바뀌었죠. 그렇죠. 네. 이것도요. 그리고 뭐 대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격리 상태잖아요. 네. 왜냐면은 그 뭐 에드가 세징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가족들하고 같이 있어서 출퇴근을 좀 한대요. 근데 대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한국에 있을 때는 집이 수도권에 있고 또 그리고 본국에 있을 때는 또 몬테네그로니까 좀 대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가족은 수원에 있나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봤는데 그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네, 일단 들어와 있으면은 수도권에 있고 그 이제 본국에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재미라기보다는 아무튼 그 호주가 그 출국 금지 같은 조치를 사실 해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었잖아요. 타가트. 네, 타가트 선수가 잘 도착했다고 합니다. 아. 잘 비행기 타고 도착을 했고 근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격리 규정 같은 게 다 바뀌면서 자가 격리는 아닌데 네. 팀과 훈련을 같이 할 수는 없대요. 그럼 개인적으로 혼자 하나요? 그냥 개인 훈련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2주 동안? 네, 개인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격리는 격리죠. 그러니까 격리가 된 상태로 일단은 훈련을 하면서 혹시라도 뭐 그 의심 증상이 나올까봐 일단은 선수들과는 따로 떨어져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축구뿐 아니라 뭐 야구도 그 개막이 연기되면서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었는데 미국이나 호주나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요. 유럽도 다 하네요.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일 유명했던 게 그 프로농구의 뭐 멀린스 선수 뭐 더햄 선수에서 막 스페인으로- 한참 심해질 때 스페인이 좀 제일 많이 네, 나가버렸는데 한국 뭐. 그 코로나 위험하다고 네, 거의 도망치듯이 도망치듯이 갔잖아요. 가서 스페인으로 갔는데 스페인이 지금 난리 난리가 났죠? 아니죠. 예. 지금 3위 아닌가요, 스페인이? 스페인이 제가 적어왔는데 스페인이 35,000
명이 넘었어요. 사망자가 2,300명이 넘었고. 진짜 특히 유럽 쪽은 치사율이 진짜 높아서 더 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을 제외하면 독일만 지금 치사율이 상당히 낮고 네, 다른 이탈리아. 나라들은 굉장히 높죠. 특히 이제 유럽 문화가 좀 스킨십이 많고. 자연스러운 문화이기 때문에 진짜 아무래도 거기는 전염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병원을 잘 안 가는 문화예요. 또. 병원 안 가고 마스크 마스크 안 잘 쓰는 안 거. 그것도 쓰고. 보면 신기한 게 자가격리하라고 하니까 나와서 마지막 날에 즐기고 있어. 다 같이 파티하고. 그건 거기에 파리- 대한 파리 자가격리 그랬죠. 파티.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뭐 심각성은 별로 못 네, 느끼고 마스크 있는 건지 뭔지. 진짜 안 쓰는 것 같고. 남의 자가에서 격리해. 자가격리를 해도 막- 남의 자가에서 다 함께 격리해. 아 그런 거예요? 아, 진짜. 자가다. 네. 자들. 아유, 자가 잔자 짜라. 다들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유럽은 정말 좋다. 어떻게 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질문은요? 네, 광주 FC 축구 전용 경기장 개장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존 일정대로 K리그가 개막했다면 전용구장 개장은 5월이라고 들었는데 개막 연기가 된 현재 광주 FC 경기장 공사도 지연되고 있는지와 그에 따른 개장 및 새 구장에서의 홈 개막전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아, 요거 제가 그 하성룡 기자 제가 외주 줬습니다. 외주 줘가지고 아, 그 다음 다음 주에? 주에 아니요. 그 답을 줬습니다. 지금 카톡으로. 아, 네, 그래서 이거구나 올린 게. 네, 그래서 징징. 아닌데? 4월 말에 준공이 되고요.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에 이제 오픈이 오. 된대요. 왜냐면은 이제 준공이 된 뒤에 연맹에서 이제 실사를 해서 연맹의 승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되고 있고요. 공사가 지연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원래 7,000석 규모로 짓고 있었는데 그 광주가 승격을 하면서 일부 리그는 최소 관중석이 또 40석이에요. 아, 그래서 3,000석을 또 있구나. 더 지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마 첫 경기는 개장 경기는 5월 30일 혹은 뭐 6월 6월 초. 정도가 새 구장에서 첫 경기가 될 가능성이 거의 높고 뭐 개막에 맞출 수 있을 네. 것도 같은 이럴 것 같아요. 생각이- 근데 네. 만약에 근데 뭐 아주 그 상태가 호전돼서 그 전에 개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일단은 시작은 맞아. 한다고 합니다. 이거 그렇군요. 네, 뒷부분 읽어주세요. 질문 3개를 주셨는데 네, 끝으로 이 말은 꼭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코로나 부셔! 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 이거 살짝 아재 개그가 네. 첨가된. 몇 점 아니, 주시죠? 이거 굉장히 그 요새 꽤 많이 하는 말 꽤 아닌가요? 많이 하는 말이에요. 아, 이거 그래요? 어떤 카피라이터가 아. 네, 한 말로 유명한 카피라이터 거예요. 치고는 아니 뭐 좋은데요, 뭐. 좋은데 네. 코로나 그러세요. 뿌셔뿌셔는 제가 볼 때 이 중에 누가 읽어도 그 우리 주바페만큼 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읽어. 노리고 쓰신 거 아니에요? 부셔. 뿌셔. 아, 네. 자, 그다음에 순호 제이님이네요. 선호 아닐까요? 선호 아닐까요? 선호인가요? 오늘 왜 이러죠? 지금? 순호도 이렇게. 아 순호일 수도 있어요. 아, 선호. 그런가요? 순호일 수도 있어요. 선호. 이름을 여기 밝히셨어요, 그런데. 정선입니다. 아, 미리 좀 읽고 올 걸. 네, 1회부터 쭉 듣고 있는 정선호입니다. 걷다 대고 순호일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사회생활 한다고 걷다 대고. 사과방송. 아이 참. 네, 요즘 코로나로 모든 스포츠 일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올림픽도 똑같은데 이제 질문입니다. 만약에 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된다면 23세 넘는 축구 선수들은 출전 불가인가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큰 대회 기준으로 연령별 대표팀을 구축한 거 아닌가요? 커리어를 위해서 선수들 군 문제도 걸려 있기도 하고요. 이것도 읽을까요? 네. 아, 그리고 뉴스룸 다 듣고 있는데 출연자 바꿔서 콜라보 어떠신가요? 축구 관련 법, 경제, 의학, 책, 영화 등등 몸 건강하세요. 네. 이거 종종 다른 팟캐스트도 말씀하세요. 최종 의견에서도 막 이건만이랑 뭐 최경사랑 하고 싶다. 저희는 얘기 안 하시고. 우리는 왜 빼요? 네, 아무튼 뭐 이런 아니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요. 우리가 오, 네. 좋아요. 콜라는 뭐 사서 드시고요. 험블 그냥 뭐 원 저희끼리 말고. 화목하게 너무나 이 분야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법률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 한 분을 모실 수는 있겠죠. 아 그래서 그렇죠. 그런 얘기 막 한 명씩 바꿔서 해보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법률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들어가야죠. 들어가면 네. 거기서는 의학도 몰라요. 그렇죠. 네. 전문가는 약사는 약은 약사에게.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김학범호 관련해서는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했던 건데 네.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뭐 이어가죠. 네, 뭐 일단은 취재를 계속 해봐야 되겠죠. 이거는 아마 그렇죠. 결정이 쉽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일단 큰일이다. 뭐 개인적인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저는 23세라는 기준이
피파와 IOC의 이제 갈등이라기보다는 좀 더 그 주도권 싸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는 뭐 피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피파에서 결정을 네, 하라고 당연- 할 것 같아요. 네, IOC에서도. 당연히. 음. 그래서 피파에서 23세 이하로 한 것은 주력 선수들의 그 누수를 막기 위한 그렇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거를 어렵다. 제 생각에는 그냥 23세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3세로 그대로. 네. 이거 그냥 그러니까. 얘기 한번 해보죠.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24세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갈 것 같은데 가게 돼도 그 소속팀에서 차출을 쉽게 안 할 것 같다. 요래서. 네. 아이고 이 선수들 어떻게? 주시은 아나운서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한 팀의 그런 소속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팀워크가 중요한 경기인데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또 주축이 되는 선수들 여럿이 빠지고 다시 이걸 구축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서 예외가 생기면 사실 1년 연기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나이와 관련된 그렇죠. 네.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죠. 네. 네. 이 왜냐하면 선수들도 그러니까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하겠다. 올림픽만 나가고 이런 선수들도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럼 이 네. 선수가 과연 1년을 더 해야 되느냐? 네. 그럼 1년을 더 하면 올해 경기력을 내년에도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안타깝죠. 굉장히 네.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사실 축구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그 이제 제가 유남규 감독 인터뷰도 잠깐 봤는데 탁구에서도 6개월이면 경기력이 너무나 크게 변한다는 거예요. 6개월도 크게 변하는데 1년 뒤에 자, 그러면 지금 예선을 따온 선수는 이 선수인데 그러면은 1년 뒤에는 더 잘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따왔다고 이 선수를 보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자격의 공정성과 관련한 문제가 무수히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IOC는 이 문제에서 손을 놓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마 IF의 국제연맹에서 해라. 그 국제연맹에서 알아서 그냥 해라. 니네가 그냥 지금 거를 인정하려면 인정하고 아니면은 뭐 내년에 다시 또 예선전을 치른다든지 뭐 마음대로 해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축구 같은 경우에 23세 선수들이 이미 따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물론 그 멤버는 종목 특성상 바뀔 수 있겠지만 97년생들이 주축이 된 팀이 일단은 따왔는데 그 권리를 그러니까 그 쿼터를 97년생은 받을 수 없고 98년생부터 받는다고 하면은 좀 사실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그렇지만 피파가 23세라는 규정을 만들어 놨을 때 이 규정을 1년에 한해서 U24로 한다라고 옮기는 것도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병역이 걸려 있으니까 문제가 굉장히 되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97년생 못 나? 98년생에 나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대부분 있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에 대한 중요성이 우리나라만큼 특히 축구에 한해서만큼은 네. 축구는 월드컵이죠. 네. 월드컵이나 네. 뭐 대륙 선수권이 더 먼저지 올림픽은 글쎄 뭐 어린이 그 꿈나무들의 경험하는 축제? 곳이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이 친구들 어린 선수한테 기회를 주면 좋지라고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근데 또 하나 변수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예전부터 이 멤버로 진짜- 계속 네. 왔죠. 이 멤버, 이 멤버. 해왔어요. 그니까요. 그렇기 어떡할 때문에 일본이 피파에 강하게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본은 아무래도 주최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파에 영향력을 줄 수도 그리고 피파 실제로 그 집행위원 지금은 집행위원이라고 안 하죠. 카운슬 멤버라고 하죠. 그 카운슬 멤버도 있고 이번에 코로나 확진을 받으신 네. 예, 그 분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된다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뭐 24세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뭐 뜻을 얘기를 할 필요는 있죠. 근데 김학범 감독님은 그냥 일단은 맡기시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막 97년생은 누가 있고 98년생은 누가 있고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변수가 매일매일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바뀌니까 마음을 비워야 돼요. 이럴 네, 때일수록. 그냥 마음을 어제 만났을 땐 그냥 마음 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탈하셨구나. 모든 일정이 취소되셨기 때문에 무리뉴가 모두를 잃었을 때, 그러니까 손흥민이고 케인 잃었을 때. 불과 지난주만 해도 그 자체 경기하고 연습 경기는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구단에 그걸 다 알아보셔서
동선을 다 짜고 여기 가서 며칠 날에 누구 보고 무슨 경기 보고 여기로 이동하고 이거를 다 짜놓으셨는데 이 모든 게 취소가 돼서 그냥 뭐 해탈하셨더라고요. 그래도 대안은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많이 빠지잖아요 지금. 네, 많이 만약에 빠져요. 23세로 그대로 23세로 간다고 하면 다섯 선수인가요? 이동경, 권상. 이동준, 네. 송범근, 원두재, 정태욱. 거기다가 굉장히 다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선수들이에요. 네. 그렇게 보도. 그래서 참 뭐 대안이라고 한다면 그냥 김학범 감독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다 상황 다 같지 않냐? 다른 나라도 네. 장담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바뀔 거라는 전제가에서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누구보다 전 세계 어느 지도자보다 이 연령대 자국 선수들을 많이 본 사람이라고 좀 자부를 하시면서 뭐 그럼 다시 보면 된다. 다시 뭐 제로 베이스 상태에서 다시 모든 걸 처음부터 하면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약간 신뢰도 가긴 가더라고요. 김학범 감독님 진짜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막 보시니까 그리고 한편으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볼 선수들은 99년생들일 것이다. 아무래도 20세 U20 대표팀. U20 멤버들이 네. 대거 들어오겠죠. 네. 네. 그러니까 국제 대회 경험이 가장 있고, 뭐 생각나는 게 일단 송범근 선수가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 이광현 선수한테 그렇죠. 기회를 할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뭐 그렇죠. U20 멤버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종용 감독이 와야 돼요. 이랜드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계시겠죠. 이게 네. 참 그러네. 네.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결된 문제인데 정상적으로 지금 사실 뭐 경기 뭐 시간이 흘러가고 타임 테이블이 흘러간다면 지금은 사실은 와일드 카드를 누구를 선발할 그렇죠. 것인가를 네. 갖고 굉장히 제일 그 치밀하게 네. 고민을 하실 시기인데 이 모든 결정은 그냥 이 모든 생각은 접어두시기로 깔끔하게 그냥 지우셨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 말씀이 거짓말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와 황의조 선수도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 와일드카드로. 그렇죠. 감독이라면 최고의 선수를 뽑고 싶겠죠. 와일드 카드로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고민되시는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그 병역이 걸려 있다 보니까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한 선수들로만 꾸리려는 사실 좀 생각들이 그렇죠. 있을 수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있죠. 그렇게 했다가는데 요즘 또 팬들이 가만히 있지 그렇죠. 않죠. 그리고 근데 그런 거죠. 이제 그 의욕이 다를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미 병역을 혜택을 받은 선수. 지금 그렇죠. 이미 사실 23세 팀에 예를 들면 송범근 선수나 네. 김진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 게임으로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이거든요. 이 선수들이 과연 옆에 있는 선수만큼 더 간절하게 의욕을 갖고 뛸 것인가? 그렇죠.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김학범 감독님은 이해에 대한 대답은 경기력이 어느 정도 좋아야 그 의욕도 발휘가 되더라.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크게 느끼셨대요. 우즈베키스탄전, 아시안 게임 우즈베키스탄전 연장 때 가가지고 이긴 거. 그 마지막 상황이 되니까 선수들의 눈빛이 읽히는데 이거는 뭐 병역이고 나발이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경기가. 힘들어서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상대가 막 거세게 막 오고 우리가 막 역전했는데 다시 역전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선수들이 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거기서 선수들의 눈빛이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병역이고 뭐고 간에 그냥 일단 이 경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거밖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뭐 잡고 늘어지고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더라.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무엇보다도 그 경기력, 그 다음에 의욕 이런 거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아직 말씀을 나눠보진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아버님이랑 아버님하고는 또 보니까 또 그 강원도 친분이 꽤 있으시던데요. 있으시더라고요. 선수 시절은 같이 하지 않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꽤 잘 또 어떻게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굉장히 믿고 있는 선배, 지도자, 고향 선배, 고향 선배, 명지대 또 선배.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말씀을 나눠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뭐 기회가 된다면 해보겠다, 말기는 해보겠다라고.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리우 올림픽이 너무 막 허탈하게 끝났으니까 눈물로 젖어서 좀 닦고 싶을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또 황의조 선수 데리고 왔던 것처럼 학연으로 손흥민 선수까지 데리고. 그리고 황의조 선수도
황의조 선수도 욕심을 뭐- 갖고 근데 아무래도 네. 팀에서 그렇죠. 그게 제일 팀에서는 큰 문제죠. 그게 이제 가능성이 확 낮죠. 네. 어찌 네. 보면 그래도 김학범 감독님이 조금이라도 원하는 개최 시기가 있진 않을까요? 아예 그것도 없었나요? 아 개최식이 있어요. 있죠, 있겠죠. 네, 있어요. 시즌 유럽 시즌 도중이겠죠. 1번이 정상 개최 시기. 그러니까 그냥 아무 그게 그러니까 코로나 이런 거 없었다고 7월 했을 때 말. 왜냐고 여쭤봤더니 우리 선수 그러니까 일본이 그 시기에 무척 덥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더위는 사실 적응이 쉽지 않다는 막 거예요. 40도까지 올라가고. 40도까지 올라가고 엄청 습하고 덥죠. 네. 그러니까 그냥 막 그 중동처럼 더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더위 짜증나게 덥죠. 예. 이런 더위는 우리는 해봤잖아요. 자카르타에서도 해봤고 그래서 좀 우리나라도 자신이 덥고. 있다. 그리고 아.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이 유럽 진중. 그러면은 유럽이나 이제 주요 팀들의 주전들이 선수들은 안 못 온다. 오니까. 지금 은바페가 네. 온다고 했고 네. 그다음에 뭐 모하메드 살라를 뭐 이집트에서 와일드카드 뽑겠다. 와 이렇게 음바페 이렇게 써서 잘하더라고요. 은바페 하면 또 대한- 주바페가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는 주바페를 뽑겠다. 큰 선수 보내네. 근데 뭐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거의 뭐 돌아가는 분위기는 1년 연기잖아요. 1년 네. 연기는 뭐 확실시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그때가 이제 현재대로라면은 세계 육상 선수권하고 세계 수영 선수권이 겹치기 때문에 요 두 대회를 앞으로 가느냐 뒤로 가느냐 네. 올림픽을 그대로 하고 이 대회가 아마 조율을 좀 할 것 같아요. 네, 그 네. 부분에서는. 아 진짜 어떻게? 근데 9월 10월은 쉽지 않을 거예요. 10월은 아무래도 그때 막 그 미국 스포츠가 이제 막 굉장히 이제 가을 야구가 시작이 되면서 NBA도 시작이 되면서 막 이런 10월쯤에 그렇기 때문에 NBC에서는 좀 그래도 그 겨울 스포츠의 비수기를 택하고 싶겠죠. 그래서 아무튼 김학범 감독님은 이제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그 등산만 다니시면서 건강 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운동 참 열심히 하시대요. 운동하세요. 네.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조만간에 담배는 이제 많이 피시죠. 담배 엄청 많이 피우시죠. 술은 또 안 드시죠. 네, 술은 극과 또 잘 안 극이네요. 네. 그러니까 고민을 할 많이 거면 하고, 말 건 고민할 말고. 때 이제 담배를 좀 피우신 것 좋게 같고. 포장하면은 사색을 깊게 하시는 그 이미지가 있죠. 그 커피를 또 굉장히 좋아하세요. 커피와 담배. 그거 그리고 담배를 같이 하면 한 안 번 되는데. 피시면은 절대로 한 대만 피고 끄시는 끝나- 경우는 없습니다. 줄줄이 하시는 일단 두 개는 기본이. 어휴. 그 사색의 결과가 참 좋았었는데 그래서 좀 도쿄올림픽에서 기대를 했는데 이제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뭐 김학범 감독은 그 동안에 더 많은 구상을 하겠죠. 이렇게 네. 부지런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또 더 많은 우리 이렇게 올림픽 물론 이제 다른 나라도 일본도 뭐 마찬가지고 일본은 더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오긴 했지만 또 김학범 감독처럼 막 진짜 치밀하게 그 온갖 경우의 수를 따지는 이런 감독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번에 그 얘기도 해주셨어요. 23세 그 챔피언십 태국에서 했을 때 일본 빨리 졌잖아요. 모리아스가 찾아왔대요. 김학범 감독님한테. 근데 그래서 김학범 감독님 너 잘했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모리아스가 사실은 좀 그러니까 그 어린 선수들을 계속 데리고 가면서 그러니까 올림픽에 데리고 나갈 선수들을 고집하면서 좀 하다가 경기력에 좀 문제가 생기고 뭐 경기력이 잘 안 풀렸던 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냥 김학범 감독님은 모리아스 감독한테 나래도 그랬을 거다. 어차피 올림픽 진출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쓸 애들 데리고 나가서 한 번이라도 경기 더 뛰어보게 해야지. 뭐 그런 식으로 위로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올림픽이 조금 더 뒤가 되고 그러면은 김학범 감독님은 축구협회에 강하게 요청을 해서 김학범 그러니까 이 23세 대표팀으로 그 코파 아메리카에 나가고 싶다. 일본처럼 그 강하게 주장을 하실 생각이라고 합니다. 코파 아메리카도 지금 내년으로 연기가 됐으니까요. 네. 역시 계획이 다 있으시네요. 근데 거기 이 말 언제 할까 타이밍 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계획이 다 있으시네요. 눈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그래 알될 텐데. 알겠습니다. 자 올림픽 축구 대표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그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고 신음하고 있는 유럽으로 유럽. 가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얘기부터 해보죠. 네. 2주 전에 제가 나와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절대 네, 연기는 없다. 없다. 무관중으로라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했는데 그걸 끝까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죠. 이제 뭐
이탈리아 중단하고 뭐 스페인 중단하고 이런 상황에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 우리는 간다 했는데 바로 그날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뭐 더 이상 리그 중단으로 간다.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쩔 상황이 수가 됐고 없죠. 또 중간에 또 한 번 또 연기를 해서 4월 30일까지 일단 중단이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5월 빨라야 5월 1일에 개막을 할 수가 있는데 재개를 할 수가 있는데 아, 네, 유럽 상황. 일단은 뭐 유로 2020이 2021이 됐기 때문에 네. 리그를 좀 맞출 수 있는 여유는 좀 생기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게 지금 영국이 초동 대처를 좀 잘못하는 잘못했죠. 바람에 네. 그 존슨 총리가 네. PM. 맨몸으로 맞서겠다 거의 뭐 거의 맨몸으로 맞서겠다고 하면서 초반에 좀 손을 놓고 있다가 큰일 났죠.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영국 국민이 26만 명이 죽는다고 나와요. 와우. 그런 보고를 받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는데 초동 대처가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영국은 아무래도 섬나라고 이러기 때문에 그 옆 나라에서 확산할 가능성이 낮잖아요. 네. 그래서 유럽 나라 중에서는 그 큰 나라 중에서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6,650명. 근데 사망자가 너무 많아요. 335명. 예, 그래서 아마 이게 이제 초반에 좀 잡지 못한 게 아닐까 싶은데 이제 그 뭐 축구계에서도 여기저기 감염됐다는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네. 네. 특히 아스날 선수단이 뭐 자가격리가 되고 뭐 또 감독이 첼시 선수 오더워도 정확하게 예. 2주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그 팀장 말씀하신 대로 음. 오늘 풀려요. 오늘 풀려가지고 원래 오늘이 훈련 재개 날이에요. 근데 재개 날인데 런던이 지금 셧다운에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결국에 재개가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토트넘도 런던 구단 중에서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 런던 유일하게 했죠. 예, 연고의 그 프리미어리그 팀 중에 유일하게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복귀를 해가지고 막 하려는 순간 이제 이런 일이 나가 훈련장 나가. 좀 더 쉬어라. 네. 쉬어. 그래서 지난 주말에 그 이제 토트넘에서 영상을 하나 올렸잖아요. 네. 네. 풋골프. 그래서 이게 처음에 오전에 한국 시간으로 오전에 그 영상이 짧은 영상이 하나 올라와서 오늘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저녁 7시에 이거를 릴리스하겠다라고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풋골프하는 영상이 나와서 몸이 이렇게 좋아졌나 네. 어. 맞아. 저도 생각했어요. 했는데 정확한 그 촬영 시기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7시에 딱 릴리스하면서 그 밑에 이제 그 글 쓰는 소개란에다가 이 영상은 우리가 한동안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만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언젠지는 정확하게는 뭐 나오진 나오진 않았지만 않았지만 분명히 부상 전에 네. 전에 찍은 저 것이다. 팔만 봤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뭐 맞아. 그 손흥민 선수 그러니까 예전 구단 얘기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리케인처럼 뭐 이렇게 허벅지나 다리를 다쳤던 게 아니어서 뭐 이렇게 바로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깁스하고 뭐 뛰고 이러는 거에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깁스를 이제 우리 그 요즘에도 그런 얘기 쓰나 통깁스 마른 네. 깁스 네, 속고하고 네, 뭐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애초에 통깁스를 안 했대요. 아. 반깁스를 했대요. 그래서 고정만 되고 이거를 뺄 수도 있고 있는, 이렇게 네, 네. 받침대 형식으로. 네. 최근에는 뭐 제가 그렇게 그런 정형외과 진료를 잘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막 운동하다 엄청 막 부러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뭐 이렇게 되게 부러질 때마다 그게 발달하더라고요. 깁스들이 가벼워지고 네, 맞아요. 가벼워지고 뭐 어떻게 막 하면은 따뜻한 물에 갖다 대면 갑자기 쫙 굳어지고 뭐 이런 것도 생기고 뭐 그래요? 네. 많이 발전했네. 많이 부러졌네. 발전했어? 아니면 많이 부러졌네. 그 발전기를 알 정도면. 네, 많이 발전했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프리미어리그는 글쎄 5월 1일 장담하기 어려울 것 어려워요. 같아요. 지금 영국이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은 예측이 느낌이 들거든요. 어려운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루니가 한때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유럽 축구가 춘제잖아요. 그거를 춘추제로 한번 하면 그런 어떻게 얘기도 했느냐. 있었죠. 이번에 우리 카타르 학제 바꾸자라는 얘기랑 네, 비슷한 부활하기 얘기죠. 전에. 네. 그게 근데 이제 카타르 월드컵이 딱 그 12월에 겨울에 하니까. 열리니까 그게 은근 좀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설득력은 이제 딱 들으면 이제 그래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좀 멀리 보면 조금 현실성은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리그를 거의 가을 겨울로 밀어놓고 그러니까 잔여 경기를 네, 지금 잔여 그러고 경기를 아예 쉬고, 쉬고 그러고 쉬고 내년에 뭐 한 1월에 다시 3월부터 뭐 시작한다. 또뭐좀 카타르 월드컵 있으면 또 이제 그때 시즌 끝나고 바로 월드컵 팀으로 차출하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올 했었는데 시즌을 좀 여유 있게 시작을 해서 한 10월, 11월에 끝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뭐. 봐서 예, 다음 시즌을 봄에 시작을 해서 끝내면 네. 카타르 월드컵 까지는 되죠. 카타르 네. 월드컵까지 딱 맞출 수 있지 네. 않느냐. 아, 자꾸 이게 이런 얘기할 때 12월이니까. 아다리가 생각이 나요. 아다리요? 바둑으로 단수인데 이거. 아다리? 근데 그쵸 또 왁구가 생겨. 아이고. 톱니바퀴가 딱 맞는. 그게 짧게는 맞는데 멀리 내다보면 아무래도 이제 전통도 있고 해서 네. 그게 현실적 하나의 아닐 뿐이지. 네. 일단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찌 됐든 프리미어리그는 한 8월이라도 마치겠다. 지금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즌을 좀 미루더라도 일단 이번 시즌은 마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가장 확고한 리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리버풀이 지금 제일 쫄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몇 년 만에 우승의 기회를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BBC에서 그 시뮬레이션. 네, 시뮬레이션한 유로인덱스라는 이제 통계 회사에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올 시즌 그러니까 유럽 리그가 이대로 중단될 경우 과연 1위는 누가 되고 이제 이런 거를 했는데 10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했대요. 아유 마이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퍼센티지로 각 리그 1위를 예측을 했는데 뭐 프리미어리그는 당연히 리버풀이고 리버풀. 100% 확률로 100%가 나왔더라고요. 100%. 그리고 승점 102점을 따서 어. 역대 최다 승점 프리미어리그 최다 승점 100점이죠. 맨시티. 100점. BGM. BGM 100점. 100점. 타이밍 이렇게 올려주네 여기서. BGM. 그리고 토트넘의 챔스 확률은 그러니까 챔스를 5위로 봤을 때 이제 맨시티가 네. 징계를 받아서 네. 5위까지 챔스를 간다고 봤을 때 16.24%가 나오더라고요. 이 시뮬레이션 결과는. 조금 낮게 본 것 같아요. 네. 해리케인하고 다 만약에 부상해서 진짜 복귀하면은 좀 올라갈 수 있을 그러니까 것 요게 그 지금까지 이번 시즌 지금까지 보여준 경기력만 그렇죠. 갖고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선수가 누가 들어오고 나가고를 빼고 그러니까. 팀의 경기력만 보고 한 겁니다. 네. 공격과 수비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서 맨유가 지금 5위잖아요. 맨유가 73.75% 오. 그리고 6위인 울버햄튼이 17.34%. 맨유가 아주 유력하게 뽑혔고 분데스리가에서는 바이에른 뮌헨이 우승 확률이 84.37%. 의외더라고요. 너무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2위가 도르트문트인데 9경기 남기고 승점 4점 차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근데 되게 홀란드 그러니까 우습게 너무 본 거야? 네, 너무 크게 차이가 나가지고 저도 폴란드. 의외였어요. 이탈리아가 더 우회예요. 이탈리아가 1위가 지금 유벤투스고 2위가 라치오인데 승점 1점 차예요. 네. 12경기 남았어요. 근데 유벤투스의 우승 확률을 83.98%나 높게. 호날두 10만 번 왜 돌렸지? 근데 이거는 이건 제가 봤을 때 경기력으로 돌린 게 아니라 리그가 여기서 그냥 끝날 것이다. 끝날 확률 83.98%.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아닐까. 그럴 가능성도 높네요. 진짜 이탈리아는 지금 재개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거의 뭐 없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탈리아 진짜 이탈리아는. 좋다. 호날두가 못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아 그럴 그러면 수 좀 있죠. 더 승률이 올라가는 건가요? 아 승리 올라가나요? 아, 스페인은 바르셀로나 이것도 역시 승점 1점 차잖아요. 바르샤하고 레알하고. 근데 바르셀로나가 74.22% 역시 재기를 못 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1, 2와 1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승률은 엄청 그 차이가 상황을 많이 본 것도 같기도 하네요. 단순한 뭐 그 시뮬레이션이니까요. 네. 뭐 큰 비중은 둘 필요 없지만 재미가 있어서 뽑아봤고요. 이탈리아에서는 이제 선수들 확진자들이 좀 나오고 있죠. 디발라가 네. 얼마 전에 걸렸고 이제 뭐 선수 출신이지만 말디니가 말디기. 또 말디지 못했다. 말리고 말았다. 아. 뭐 빗장 수비도 뚫지 못한 뭐 이렇게 또 제목을 달았던데. 유벤투스에서는 유벤투스 내에서만 3번째 확진자입니다. 네. 디발라가. 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지금 이탈리아 엄청나요. 어제 뭐 고베르 인터뷰는 아니고 트위터 내용을 보니까 아무튼 이게 그냥 감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걸린 진짜 선수들 이렇게 심한- 얘기해 보면 네. 뭐 그 맛을 전혀 못 느끼는 경우도 있고 냄새도 네, 맞아요. 못 네.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설사하는 경우도 네. 있고 통증도 심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네, 뭐 뭐 호흡 곤란까지 네. 오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남아공의 그 수영 선수, 그 수영 선수면은 폐와 건강에 대해서는 뭐 진짜 누구보다 확실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뭐 굉장히 고생, 내가 겪은 바이러스 중에 최악이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축구 선수들이 굉장히 건강한데
이 선수들이 왜 걸렸을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또 감염 그 전공하시는 분들은 그 폐를 많이 쓰는 선수들이 이게 활성화돼 있어서 균이 들어오면 과잉 반응을 한대요. 이 균을 잡으려고. 그래서 너무 이게 과도하게 반응하다 보면 정상 세포를 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더 급속도로 아파질 수가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탈리아는 그때 보니까 뭐 축구와 관련된 건 아닌데 그 제가 한 어느 방송에서 이탈리아 교민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1월 초부터 이미 징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미 북부 롬바르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폐렴 북부가 좀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이주를 시작했대요. 도피로. 갑자기 원인 모를 폐렴 증세로 사람들이 막 앓고 막 이러니까 계속 점점점 늘어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1월 초부터 도망이라기보다는 피난을 네. 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정부가 대처를 늦게 했다.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점점점 확산된 다음에 좀 너무 뒤늦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냥 확진자가 확 느는 거죠. 확진자도 지금 들고. 장난 아니에요. 사실 확진자라는 게 바로 아픈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미 맞죠. 증상이 있는 사람이 네, 나타난 네. 거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다 퍼졌다는 얘기거든요. 잠재적 확진자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갑자기 뭐 지난 주말 사이 한 2만 명 늘었을 거예요. 네. 미국에서. 오늘만 해도 10,000명이 넘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확산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잠복기가- 퍼져 있던 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조치가 빨리 되지 않았다. 선웅이 뉴욕 갔다 왔잖아. 네, 걔는 타이밍 딱 좋게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심해질 때쯤에 미국 가고 미국 심해지니까 한국 여기서 또 돌아가고. 아다리란 말 떠오르죠. 와꾸가 딱 맞네요. 네. 그리고 스페인에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 전 회장 아이고. 로렌조 네. 산스가 확진 닷새 만에 사망을 했어요. 73세? 네. 네. 예, 고령이시긴 한 고령이시긴 한데 그래도 요즘 시대는 갑작스럽게. 고령. 그래서 스페인도 지금 리그 재개를 뭐 언제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마요르카 전 감독님도 그렇죠. 네, 사망했다고 기사가 한 게 떴었고요. 음. 기성용의 지금 소속팀인데. 그러니까요. 발렌시아에서도 확진자들이 뭐 35%라고 나왔는데 몇 명인지는 알려지지 네. 않았죠. 네. 그리고 기성용 선수의 계약이 이 만료가 다가오고 그러네 진짜. 단기로 가서 6월까지니까. 그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마 뭐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마 사실 선수로서는 권리를 주장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꼭 왜냐면은- 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을 네, 거예요. 네, 기성용 네. 선수 입장에서는. 네. 권리라면 어떤 뭐 그러니까 6월 딱 끝나니까 다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네. 그 권리죠. 그 권리 네. 말씀. 자유 FA 권리. 아니면은 뭐 나에게 더 뭐 그 임금 협상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계약은 끝난 만료가 거니까. 네. 되는 거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래서 이탈리아는 지금 리그를 거의 끝났다고. 끝내는 상황을 놓고 과연 이 리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순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많은 여러 가지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현재 순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등권 팀들도 진짜 억울할 거고. 보니까 1위와 2위가 승점 1점 차잖아요. 네. 강등권 경쟁은 더 치열합니다. 18위부터 강등인데 맞아요. 네. 어떻게 되나요? 17위 제노아하고 18위 레체가 승점 25로 동률. 그러니까 두 팀이 하나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4위 우디네스부터 18위까지 승점이 3점 차. 오. 그 안에 5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2경기 남았거든요, 이탈리아가. 네. 그러니까는 이 상황에서 강등을 시킨다는 거는 정말 잔인한 거죠. 지금 순위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데 12경기나 그러니까 남았는데. 내년 시즌에는 그냥 승격만 시키고 예, 그 안도 그, 나오죠. 예, 예, 그냥 그러니까 밑에서 두 팀 올려서 22팀이 한다는 뭐 얘기가 약간 있고 아니면 플레이오프를 치르자. 그 있는 팀끼리. 팀들끼리. 예, 그러니까 우승팀도 플레이오프로 가리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보니까 이탈리아가 챔피언이 없었던 시즌이 있습니다. 2004-5 시즌 승부 조작 맞습니다. 네. 예. 당시 이제 유벤투스가 우승을 했는데 승부 조작에 딱 걸리면서 챔피언을 박탈을 당했죠. 그래서 그러면 2위 인터밀란을 올리자 했는데 인터밀란도 이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아이쿠? 그래서 도끼 에이 챔피언 없는 걸로 해 해서 이 시즌에는 챔피언이 없어요. 없어. 그리고 예전에 한번 플레이오프를 또 치렀던 적이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1963-64 시즌에 볼로냐와 인터밀란이 승점 동률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볼로냐가 우승을 했는데 하필 또 이 시즌에 또 강등권에 17, 18위였는지 모르겠는데 당시 강등권에서
두 팀이 또 동률이에요? 동률이어서 플레이오프를 동시에 치렀던 어. 제 3지역에서 단판 승부로. 와 단판 승부. 득점 뭐 실점 뭐 그런 거 안 했나? 원래는 막 그게- 페어 플레이 점수까지 다 들어가고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그때 잘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뭐- 리그 예. 규정이 바뀌면서 그런 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는 뭐 승점만 따지거나 뭐 득점까지만 따지거나 했나 보다. 그때는 뭐 리그가 완전히 이게 네. 체계적으로 잡히기 전이기 60년 때문에 전. 아마 그런 통계를 많이 활용하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음.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었던 사건은 벨라루스. 벨라루스는 대박. 이 와중에 했어요. 개막. 시국에 마스크 아무도 안 하고. 그랜드 오픈. 아 정말 멋집니다. 저 뉴스하면서 와 저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축배를 들라. 개막 그 경기 보셨죠? 네. 마스크 아무도 NO. 어, 마스크 없고 어깨 동무를 하고 하고. 와. 세레모니 같이 하고. 아주 참 재밌습니다. 벨라루스가 이제 루카첸코 대통령이 26년째 집권하고 벨라요. 있는. 예. 벨라. 그 이 대통령이 말씀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보드카로 이기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자. 알코올이니까 이브라이모비치네요. 어. 내가 코로나한테 갈게. 60도짜리로 죽이자. 다 걷어차버릴게. 예.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화제가 됐죠. 네. 벨라루스 리그가 춘추제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죠? 아 진짜 유럽 내에서 춘추제를 유럽 대에서 벨라루스가 벨라네. 러시아하고 폴란드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좀 춥긴 하지만 독일보다 살짝 위에 있는 나라인데 춥긴 하지만 근데 너무 춘추제라는 거에 있어서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고 개막한 것도 새롭다. 관중은 뭐 많지 않았지만 보니까 3,600명인가 네. 같더라고요 그때. 축구 종교네요 거기도. 벨라루스가 재밌었고 그다음에 요즘에 또 임금 삭감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아, 네. 메시가 뭐 임금깎아 바르셀로나 선수들 동참하고 있다는. 이탈리아는 지금 20%에 30% 깎겠다고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호날두가 깎이는 임금이 120억 원이랍니다. 깎이는 게 대단하죠. 나도 그 금액 깎여보고 싶다. 그리고 스위스의 FC 시옹은 임금 삭감을 거부한 9명을 해고를 했고 어머머머. 지금 약간 임금 문제로 경기를 못 뛰니까 네. 임금 문제로 지금 시끌시끌합니다. 이 그러니까 와중에 이게- 또 레반도프스키가 13억 원을 기부를 했고 네. 독일 대표팀에서도 뭐 한 25억 원 정도, 25유로였나 아무튼 많이 되게 기부를 이 와중에 했었는데. 베르통어는 트위터로 나라의 그 권고를 어기는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돼,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올렸는데 댓글에 너나 기부해라. 그 글이 뭐 사실상 하면서 약간 좀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알리한테 했던 저격글에 가까웠죠. 알리가 또. 알리가 이틀간 밤새 네. 생일 파티를 열어갖고. 격리하라니까. 격려를 했구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참 경기도 없고 사실 할 얘기도 네. 메일 많이 보내주세요. 네. 어제 댓글 김학범 많이 써주세요. 감독님 안 만났으면 정말 짧게 끝났을 수도 있는 건데 오늘 얘기 재밌게 잘 들은 것 같고요. 다음 주에도 뭐 어떻게 찾아봐야죠. 뭐 네, 질문 많이 주시고요. 어떤 주제를 던져주셔도 좋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방송이랍니다. 함께 만들어요 우리. 청취자와 함께 만드는 방송. 네. 콜라보는 하지 않지만 댓글 무엇이든 물러 뜯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